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관세사 2024년 기출문제 해설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을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문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기초상품 재고액이 먼저 주어졌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얘는 거꾸로 기말상품 재고액이 먼저 주어지고 기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대개 매출 총이익률 몇 퍼센트 이렇게 주어져서 원가율을 매출액에 적용하여 매출 원가를 구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매출 총이익이 그냥 주어졌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면 매출 원가를 구하는 좀 약간 변형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이 출제가 되었는데 모든 매출 매입은 순매입, 순매출액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3,750원에서 매입 리베이트 차감해야 되겠죠. 빼면 순매입액은 3,500원이고 차변 쪽에 기입이 됩니다. 또한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6,000원에서 매출액이 500원을 빼면 순매출액은 5,500원이고 이 순매출액에서 매출총이 1,125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4,375원입니다. 대변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기말상품 주어진 거 375원 대변 파트에 기입을 하면 대차 비교에 의해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1,250원입니다. 쉽죠? 자, 다음번 문제는 사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개 사채 할인 차금 상각액을 묻는 문제는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번엔 상각금액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속전속결법에 의한다면 하나도 아무것도 쓸 것도 없이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요 정도의 문제는 문제 읽는 시간 포함하여 3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관세는 2001년 초 액면가액 10, 액면이자율 연 8%, 그리고 92,416원에 할인 발행을 하였다. 발행가액 경과가 주어졌네요. 시장이자율 10%입니다. 자, 2003년도 사채 할인 차금 상각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발행가액 9,246원이 주어졌죠. 여기에다가 시장이자율 10% 적용을 하면 첫 해년도 이자 비용이 나오고 현찰이자, 액면이자 8,000원을 빼면 첫 해년도 상각금액은 1,242원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1을 두 번 해주면은 3차년도 상각금액이 한 방에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나오겠죠. 한번 여러분들 직접 계산기 조작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계산기 조작,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조작해보니까 대략 1,502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번 문제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진법이죠. 2001년 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만원이고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 5년이래요. 그리고 정액법 상각인이 1년분치 상각금액은 2,000원임을 알 수 있죠. 2003년도 초, 3차년도 초, 즉 2차년도 말 3,000원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 금액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연수가 2년이 더 연장이 되었답니다. 자, 2003년도 초는 총 5년 중 2년 지나갔으니까 잔존 내용연수는 3년인데 거기에다가 추가 2년이 연장이 되었으니 변경 후 내용연수는 5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 변경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5년짜리 내용연수합계는 15가 되겠네요. 아무튼 2003년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먼저 before 2003년도 초 장부금액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원가 10,000원이고요. 1년분치 상가액이 아까 2,000원이 나왔죠. 2년분치니까 4,000원이네요. 그래서 장부금액은 6,000원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자본적 지출 3,000원이 추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2003년도 초 유용자산 금액은 9,000원이고 빼기 잔존가치였고요. 변경 후 내용연속 5년 합계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이니 15분지 5 하면 2003년도 감가상각비는 3,0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서 2003년 말 장부금액은 얼마냐? 2003년도 초 유형자산 금액이 9,000원이었죠. 자본적 지출 금액까지 더해가지고 그래서 9,000원에서 3,000원이 상각이 되었으니 2003년도 말 장부금액은 6,0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어도 능히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번 문제는 원가회계 넘어가겠는데요. 표준원가 고정재료간접비 4분법 문제입니다. 당연히 풀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관세는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고 3월, 4월 표준은 똑같대요. 3월달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조업도 차이는 500원 분리해야 됩니다. 자, 조업도 차이의 분리는 기준 조업도보다도 덜 생산한 경우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 조업도는 아마 1,000개보다 조금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 차이는 200원 유리였고요. 4월달 1,500원 제품을 생산하였고 조업도 차이가 500원 유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조업도보다도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가 발생이 됐네요. 그리고 소비 차이는 300원 분리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4월달 고정재료간접비 실제 발생된 금액은 얼마냐? 자, 핵심은 고정재료간접비 SP 표준 배비율을 구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3월달 1,000개, 4월달 1,500개죠. 수량이 500개 차이가 나겠고요. 이거에 대한 조업도 차이는 자 500원 분리, 500원 유리입니다. 차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0 플러스 500이죠.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 나누기 500개 해주면은 고정재료간접비 표준 배비율 SP는 2원이 되겠고요. 자, 고정재료간접비 원가 차이 분석 요거 많이 보셨죠? 실제 발생액, 예산액, 그리고 배비액, 즉 SQ, SP입니다. 자, 4월달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4월달 실제 생산량은 1,500개가 되겠고 곱하기 SP가 2원 계산이 되었죠. 그래서 배비액은 3,000원입니다. 4월달 조업도 차이 500원 유리한 차이입니다. 왼쪽이 더 작은 경우죠. 그래서 2,500원이고 그 다음 소비 차이는 300원 분리해야 됩니다. 왼쪽이 더 크죠. 2,500원보다도. 그래서 실제 발생된 고정재료간접비는 2,800원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부원가, 변동원가, 이익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누구다? 그렇죠. 고정제조간접비입니다. 관세는 제품 A를 생산,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50원, A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변동, 영업이익이 7,500원일 때 전부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유일한 차이점 고정재료간접비입니다. 6,000원이고 나누기 생산량 150개 나누게 해주면은 한 개당 고정재료간접비는 40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150개 생산하여 100개를 팔았으니까 기말 수량은 50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50개의 기말 수량에다가 한 개당 고정재료간접비 40원을 곱하게 준다면 기말 재고액은 2,000원입니다. 누가 더 크다? 전부가 더 크다고 하였죠. 기초는 없는데 기말 재고가 증가가 되었으니 2,000원만큼 전부가 더 크니 7,500원에다가 2,000원을 더해준다면 9,500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번 문제는 이것도 뭐 전형적인 문제, 그리고 더 쉽게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 제약 조건하에서의 CBP 분석 문제입니다. 관세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A, B 연간 최대 판매 가능 수량은 각각 2,000개 A죠. 1,000개 B입니다. 또 한 개당 공원이 제품 A는 15원. 대개 판매 가격 주어지고 변동비가 주어져서 한 개당 공원이익을 구하는 방식인데, 얘는 아예 한 개당 공원이익 자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개당 노동시간은 1시간입니다. B의 한 개당 공원이익은 20원이고 시간당 공원이익은 10원이다. 요게 이제 약간 변형이 됐네요. 대개는 제품 B도 한 개당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는 거꾸로 노동시간당 공원이익이 10원이 먼저 주어졌어요. 이건 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죠. 아무튼 최대 노동시간이 3,000시간일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공원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래서 A, B가 있고요. 한 개당 공원이익 A는 15원, 그 다음에 B는 20원이 주어졌죠. 그 다음 A 한 개당 노동시간이 1시간이니 시간당 공원이 15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B는 한 개당 노동시간이 안 주어져 있고요. 대신 노동시간당 공원이 10원이 주어졌어요. 한 개당 공원이익은 20원이고 시간당 공원이익은 10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당 투입 시간은 몇 시간이다? 그렇죠. 2시간이 이렇게 역으로 추정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당 공원이익이 제일 높은 A를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투입해서 만든 다음에 팔아야지만이 공원이익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아무튼 A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A의 최대 판매 가능 수량이 2,000개죠. 그리고 한 개당 1시간이 투입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시간 투입하여서 2,000개 만든 다음에 파는 게 공원이익을 최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공원이익은 2,000개 곱하기 15원이나 2,000시간 곱하기 15원이나 3만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최대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죠. 그중 2,000시간을 A에 투입하였으니까 남는 1,000시간은 B 제품에 투입하는 겁니다. 또한 한 개당 투입시간이 2시간이니 1,000시간을 투입을 하게 되어진다면 500개 뿐이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00개 곱하기 한 개당 공원이 20원을 내주면은 B 공원이익은 만원으로서 최대 달성 가능한 공원이익은 4만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왜 이래? 자, 그 다음 77번 재료 구입 예산. 그래서 이런 것도 문풀 과정에서 다 풀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주어졌죠. 근데 우리가 이제 푼 문제에 의한다면 간편 문제는 판매량이 주어져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유형의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관세는 한 개당 2kg의 재료를 사용을 하여 A를 생산하고 있고요. 킬로그램당 가격은 3원입니다. 다음 분기 목표 재료 사용량의 20%를 이번 분기 말 재고로 유지합니다. A의 1분기 생산량은 3,000개, 다음 분기인 2분기 생산량이 5,000개일 때 1분기입니다. 1분기 재료 구입 예상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1분기 재료 구입 수량을 먼저 구하고요. 곱하기 3원 해주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자, 1분기 재료 구입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량이 3,000개입니다. 한 개당 2kg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토탈 사용량은 6,000kg이 되겠고, 요거의 20%가 지난 분기 말, 이번 분기 초 재고 1,200kg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1분기 말 재료 수량도 다음 분기인 2분기 재료 사용량의 20%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암산이 되겠네요. 다음 분기 생산량이 5,000개이고 2kg이 투입이 되어지니
10,000kg이 다음 달 사용량이 되겠고요. 요거의 20%, 2,000kg이 이번 분기 말 재고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비에 비해서 1분기 구입량은 6,800kg이 되겠고, 킬로그램당 단가 3원을 곱하게 주면은 구입 예상 금액은 20,4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ROI하고 RI도 풀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평균 영업자산과 영업이익을 사용,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을 계산하고 있고요. 평균 영업자산이 만원입니다. 이게 투자금액이죠. 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 수익률 12%, 잔여이익 200원 주어졌을 때 최저 필수 수익률은 몇 %가 되겠느냐. 그래서 필수 수익률 12%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한번 구해봅니다. 공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항을 시키고 뭐 하면은 영업이익이 1,200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잔여이익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죠. 공식이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이익 200원 주어졌고, 그 다음은 영업이익 1,200원 투자 수익률에 의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빼기 괄호 열고 평균 영업자산 만원 주어졌고요. 곱하기 출자가 된 최저 필수 수익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행을 시킨다면은 최저 필수 수익률은 10%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이제 다 풀었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 즉 공부는 했지만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 요 내용 갖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